네, 오늘은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먼저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의료사회복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질병 치료보다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 사고, 자연재해 및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상대적 빈곤감으로 오는 정신적, 심리적 갈등 문제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의식의 대두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의료 환경의 변화 추세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의료사회복지의 역할, 범위와 기능이 확대되고 있죠. 의료 환경은 정신질환이나 신장질환, 폐질환, 뇌졸중, 화상 등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증가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인 사례관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암과 에이즈와 같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과 상실감, 애도 등에 대하여 환자 가족들을 위한 위기 개입과 호스피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 서비스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 사회는 해외 시장의 개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병원 평가 제도는 의료기관들의 의료 진료 외에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적인 서비스 분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의료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의 분야별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자선 진료 서비스가 있고요. 일반 의료 서비스가 있겠죠. 자선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관련된 재원을 연결하는 의료사회 복지 서비스 활동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내외에서 의료사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했던 분야로 현재 국내 병원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병원 자체의 자선진료 예산이 없는 병원에서는 외부 후원기금 또는 방송 매체 또는 사회재원단체 연결을 통해 환자의 진료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의료사회복지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이념과 설립 목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선진료라는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하여 진료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서비스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 액수의 규모나 대상자 선정 원칙들은 각 병원에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 내용 및 그 소견이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가치 철학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정신과를 제외한 신체적인 질병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개입 활동인데요. 구체적인 개입 내용은 당뇨 집단 프로그램, 아동 부부 학대 문제, 그리고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 기증 및 이식 관련 문제, 임종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동, 미혼모 등 입양과 관련된 문제,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바로 이 개입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의료사회사업 실전 활동은 장기 이식, 학대 문제, 호스피스 활동은 이미 법적인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제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의료사회 사업의 한 분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재활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하여
재활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개입 활동이 되겠습니다. 재활의 특성상 단기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입 내용은 심리사회적 상담이나 퇴원계획,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복귀 등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며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대학병원과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의료치료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척수 손상, 절단,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화상 환자, 신장, 심장 등 내부 장애들을 말하죠. 이런 질환이 속하겠습니다. 또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나 재활전문치료병원, 재활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 활동을 비롯하여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또는 교육활동, 가족상담, 재활과 관련된 사회자원 연계가 있고요. 정보 제공 활동, 참여 등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정신의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가족상담, 정신의료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과, 정신과 전문병원, 치매 및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환자들 특성상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반복하여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장애, 정신지체, 치매 환자 등이죠. 과거에는 주로 전문 의료 분야만을 전담하여 의료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다른 업무를 겸하여 활동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의료와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포함한 내용으로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개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교육, 특정질환 진료비 지원사업, 또는 가정 간호 사업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이동 진료 활동, 또 지역사회 및 의료복지 자원 체계 활용 등을 포함합니다. 각 의료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또는 이념 실천,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각 병원마다 지역사회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료사회복지사들 상당 부분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관공서, 보건소, 의료기관, 각종 사회복지 상담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의료사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건의료에 관심과 사회봉사 활동인데요.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각종 의료건강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며 요즘은 의료의 질 향상 도모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개입하여 왔던 퇴원계획 분야를 이끌어가는 병원도 있고 팀 멤버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의료협력을 통한 병원 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의료협력센터 또는 협력병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도 하며 고객만족, 고충처리와 관련된 활동 등에 협력적으로 관계하기도 합니다. 또 고위험도군 환자들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입원 계획을 위한 상담에 참여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및 기금의 기획, 관리와 의료사회 사업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의 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치료자, 원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리 및 사회치료자의 역할인데요. 개별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갑작스런 질환 및 장애 발생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해 사정하고 치료 및 장애에 대한 적응을 돕는 활동을 계획합니다. 원조자의 역할은요. 의료의 수용자, 공급자의 양측에 협력하는 것으로 치료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각종 지원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조자의 역할의 예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의뢰된 미혼모일 경우 신생아 출생 배경, 양육 여건 및 의지 및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생아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관련 입양 전문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회 활동을 보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뢰일 경우 의사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대 환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호자, 이웃, 병원, 학교, 청소년 쉼터,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조정자의 역할을 보면 의료자원과 사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병원 직원에 대한 사회사업 사례자문, 병원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체계관리, 지역사회 보건 계획 수립에 참여, 병원 시설의 편의와 융통성 검토, 타 전문직 간의 조정자적 기능으로 병원 운영 및 환자 치료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조사자의 역할인데요. 병원에서의 컨퍼런스와 트레이닝을 통해 교육받고 연구를 하며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지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지도와 방학 중 실습 지도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팀 접근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협력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인데요. 역할 분리, 지나친 기대와 실망, 현실적인 기대, 적응, 수능, 화해, 역할의 통합.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협력 관계의 유형에 따른 실천인데요. 협의하고, 협력, 협동하고, 자문하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겠습니다. 팀 협력은 다문학적 팀, 즉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 의견과 합법적인 책임 때문에 의사가 팀의 지도자를 맡으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책임과 지도에 따른 지도하에 다른 전문가 역할과 기능들이 조정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전문가들이 선택되어 팀이 구성됩니다. 특징은 질병 중심으로 의료인에서 점차 종교 지도자까지 확대시켜서 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학제 간 팀이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의존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제로 하는 문제 해결이나 과정 달성 과정을 말합니다. 위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질병 중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 심리, 사회, 문화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의료인, 지역주민, 경찰서장, 변호사, 교사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팀워크를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겠는데요.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모든 팀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틀릴 때 나타나죠. 그리고 역할 기대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며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역기능적 의사결정은 팀 내에서 내린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실행하는 데 있어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호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팀 전문가들의 가치관 차이나 인격적 갈등, 전문적 지위, 성, 나이, 교육제도, 인종 및 사회 계급의 차이에서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